양승택 선생님을 저는 상상을 하고 하기에 애기의 탈을 아주 중요시하는 점잖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명찰을 잘못 붙였나? 제 같이 오신 어떤 선생님 막 웃고 난리예요. 정말 저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저 멀리 천안에서 이주영 교수님, 그다음에 저기 화성에서 오시는 배문정 선생님. 제가 이름을 바로 외우지 못하니까 연인 사이는 아닌 것 같죠? 배문정 선생님 등등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여러분들 오셨는데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할까? 왜냐하면 우리 박미화 선생님처럼 굉장히 교수님처럼 딱딱하시고 엄격하신 분이 계신 것 같고 우리 박승현 선생님처럼 야리야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좋을 것 같고 현지양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무지 보수적인 것 같고 박정은 선생님은 어떤 정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고 김학용 선생님은 지금 놀러 온 것 같고 어디다 맞춰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생각을 어떻게 했냐? 마침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내년 초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배우도 여러분 이름만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상급 배우라고 합니다. 저를 대신해 주실 분이. 그래서 거기 있는 에피소드를 이제 돌려주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합니다. 제 소개는 뭐 책에서 보시고요. 제 이름은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입니다. 이름을 주정이라고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가 가르침이 아니라 동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포샵입니다. 포샵. 포샵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따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올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저는 이 화면에 나온 이 얼굴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KBS 아침마당이나 새롭게 하소서, 세바시 등은 아니요 이게 세바시죠. 새롭게 하소서 KBS 아침마당은 세 분 나왔는데 조회수가 한 300만 조회가 돼요. 댓글도 막 2천, 3천이 되는데 여기는 같은 시간도 아니고 15분짜리인데 30만 조회가 안 넘어요. 왜 같은 내용인데 30만 조회를 안 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박선 생님 뭔 차이일 것 같아요? 그게 세바시는 CBS인데 이 강연자의 화장을 그렇게 못해요. 화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은 진짜 화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제 얼굴을 무당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냥 누가 보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제 고향은 전남 고흥의 작은 시골 마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서 목발로 보행을 하셨지만 시골에서 잘 나가는 훈장님이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목발을 짚고 사진 봤죠? 무당처럼 안 보이셨습니까? 화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고향은 전남 고흥입니다. 나로 우주호가 올라가는 곳. 저희 집은 저기 참 있는 섬 있죠, 작은 섬. 앞에 여기 있는 이 모래사장. 여기 깊수관되고 가면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한 채. 우리 아버지는 왜 거기로 혼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태풍이 불면 파도가 우리 집 마당까지 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서유로 대표님. 파도가, 태풍이 칠 때는 어떻게 파도가 육지로 오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따 책을 한 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모래를 긁으면서
큰 표장으로 이 마당까지 와서 확 쓸어버립니다.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끌고 나가요? 힘을 잃어버리고 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파도는 태풍이 있을 때는 우리 집 마당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다 속에 들어있는 뭐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멍게, 해삼, 낙지, 문어, 전복, 고동, 소라 싹 가지고 들어옵니다. 싹 가지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그걸 냅두고 그냥 자기만 혼자 나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 바켓을 들고 죽기만 하면 됩니다. 멍게, 해삼, 낙지. 여러분, 그걸 보시면 진짜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전부 태풍이 있으면 여기 옵니다. 그걸 받아가려고. 진짜예요. 이제 양식까지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죠. 좋겠죠, 여기 살면. 쌤 어쩌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좋고 나머지는 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면 우리 집이 아까 초가집이라고 했죠. 지붕을 지붕만 뽑아가지고 바람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뭐, 지붕, 초가지붕.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태풍 친 날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전날 이러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붕이 못 날아가게 하려면 지붕을 묶어야 돼.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나무. 이쪽 지붕. 그러더라. 여기다 묶고 저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 아들은 저기다 묶어라. 셋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넷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섯째 딸은 이장한테 가라. 여덟째 딸은 몇 명이에요, 지금?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기를. 저는 거기서 몇 번째? 여섯 번째.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박정은 선생님, 국민학교가 뭔지 모르죠? 그건 맞죠?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 전 학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달리기 시합을 했다네요. 선생님들끼리.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달리다가 조금 툭 치니까 툭 쓰러졌어요. 그리고 무릎이 왼쪽에 약간 깨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금 꼬매기만 하면 돼.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다리하고 엉덩이가 다 썩어본 거예요. 다리하고 엉덩이가. 왼쪽 다리가 다 썩어. 엉덩이도 썩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도 잘라야 되고 엉덩이도 잘라내야 돼. 우리 아버지 나이 몇 살? 49살. 아이들은 몇 명을 낳았어요? 5명. 낳기 바로 이후에. 지금 같으면 보상을 해줄 텐데 보상을 못 해주고 그때는 나가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자격이 없다. 목발 하나, 다리 하나. 이제 다리를 고쳐보려고 저 집이랑 논이랑 밭이랑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본 거예요. 또 없어. 그리고 새끼들은 5명이나 돼. 부인이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저 젊은 사람이 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깊은 산 속에다가 땅을 좀 줬대요. 땅이라도 좀 파먹고 살으라고. 근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땅을 갱이질을 할 수가 없어요. 배문정 선생님처럼 뭐 갱이질을 할 수가 없어.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 뭐를 잘했냐면 한문하고 주산을 잘했답니다. 선생님, 주산이 뭔지 아세요? 아, 연식이 좀 되셨네. 아네. 주산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한문하고 주산을 잘했는데 이 고흥군에가 글을 못 읽는 젊은이들이 드글드글했답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깊은 산 속에다가 초가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서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5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농한기 때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는데 이 한문도 말이에요.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신문이 북한문 혼용이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문도 나오고 국어도 나오고. 근데 거기 있는 한문만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실용한문, 대통령, 교육, 문화, 행정, 국회, 사법, 뭐 이런 단어들만. 이게 실용한문을 가르친 거죠. 펜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주사는 실기, 그 다음에 암사. 저는 이 산으로 넘어가서 저를 낳았어요. 안 놔도 돼. 굳이 날 필요가 없어.
또 나만 낳냐면 두 명 동생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여도 다 낳을 수 있나 봐요. 어쨌든 네. 40분이신 것 같아. 하시는가 몰라. 어찌됐든 나는 거기 나가서 낳았어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6살 때부터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서 한문하고 주산을 배운 거예요. 6살짜리가. 그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한문 주산을. 근데 그 형들 누나들보다 제가 공부를 훨씬 잘했다네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이게 실기로 3단. 그 다음에 암산이 4단. 여러분, 암산이 4단위는 어느 정도냐면 네 자리 숫자 4,896, 5,679, 7,684, 5,769, 4,451 이거 10줄을 눈으로 쭉 보고 합계를 낼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 돼야 암산이 4단이에요. 선생님 아까 내가 네 자리 숫자 다섯 줄을 이야기했는데 그 합계가 얼마예요? 전혀 모르겠죠. 난 알아요. 그 주산이 눈에 그려져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문도 잘했답니다. 한문을 얼마 잘했냐면 7살 때 공부하러 오는 형들이 밤에 누나들이랑 형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 근데 다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기는 뭐해. 이 목발을 짚고 나가서 왜 애들이 안 오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갈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봐. 7살짜리한테. 주정아, 왜 공부하러 안 올까?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난 잘 모르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버지, 그 형들과 누나들이 아직까지 안 온 곳은, 필시, 무슨 곡집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곡절.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써봐라. 그러니까 곡절을 한문으로 쓰더래.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착각을 한 거예요. 천재다. 얘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형들 누나들은 다리 때문에 못 가르쳤으니까 이를 잘 가르쳐야지. 열심히 가르쳤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골에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한 반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8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매달 시험을 봐요. 월말고사.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담임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그 많은 아이들 시험 볼 때마다 합계 평균 석차를 내야 돼. 그때는 뭐가 없어요? 컴퓨터, 계산기 아무것도 없어요. 주산을 못 놓으면 그거 합계 내는 게 어려워. 근데 이 학교는 걱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생님? 박주정, 슈퍼맨, 슈퍼컴퓨터. 맨날 그걸 시켜. 5월 말 고사를 보고 다른 애들은 버릴 배로 다 갔는데 교무실에 있는 실무사 누나, 지금은 기능직 누나겠죠. 수정아, 너는 가지 말고 남아서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전체 아이들 합계 평균 석차 내주고 가라. 너는 금방 하지? 응, 누나 나놓고 가.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소표. 1학년 1반 80명에 대한 학생회당 점수, 국어, 산수, 그다음에 합계 내주고 평균 내주고 석차 내주면 돼. 나는 그냥 주산 없이도 그냥 눈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1학년 1반 1번, 박정은 국어 40점, 산수 2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점수가 궁금해. 5학년 1반 14번 다 100점이겠지? 그리고 다 넘겨서 보니까 점수가 잘못 기록돼 있어. 국어가 20점, 산수가 30점, 사회가 20점. 그만 꼴등 점수요. 그때는 시험이 정말 쉬웠을 때예요. 눈사람 눈 찌끄고 뭐요 비 우산 찌끄고 막 그런 거 점수 말도 안 돼. 내 점수 아니야. 그리고 나는 주판하고 직계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갔어. 교무실에 계셔. 나는 32kg짜리 꼬맹이. pä찍 마르네. 고무신을 신고 가서 선생님한테 갔어. 선생님은 앉아 있고 나는 서 있는데 키가 똑같아. 선생님, 제 기록이 잘못되어 있어요. 얘기를 보면. 그러면 그 선생님 이래야 되죠. 어디가? 이러면 되죠. 근데 거기를 안 쳐다보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 머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때는 머리가 있을 때예요. 머리를 움켜잡고 질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막 이렇게 난 너무 무섭죠. 막 끌고 나가니까. 그리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더니 교무실 문이 도르래 문인데 도르래 문을 닫고 그 세멘트 벽에다가 내 머리를 계속 쳐박은 거예요. 계속 쳐박으니까 얘가 다 깨지고 코피가 나고 이가 깨지고 나는 막 울었겠죠.
선생님 막 그랬겠죠. 이 교무실에 선생님이 와서 그분한테 왜 그래요? 그래. 막 계속. 근데 피가 묻어갖고 밀렸는지 깃볼을 잡더라고요.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는데 깃볼을 잡고 3층 우리 교실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와 이 새끼야. 나는 피를 질질 흐르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질질 올라가는데 계단을 일부러 두 발로 막 올라가. 나는 그러니까 막 쫓겨 올라가. 피는 계속 쓰러져. 그리고 교실 문을 딱 닫더니 뺨을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치니까 휘쩍 들어지죠. 그러면 또 발로 막 계속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 가서 막 계속 쳐면 되는 거예요. 또 무섭 공포스럽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렇겠죠. 그때 내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옆으로 쳐버리니까 툭 떨어졌어. 근데 난 누워서 주판을 들고 막 울었겠죠. 애원했겠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주판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주판이 옛날에 얇은 주판이 있고 큰 주판이 있어요. 주사날. 난 큰 걸 썼거든요. 손가락이 작으니까. 그 주판을 빼앗아 가지고 얼굴에다가 세 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날이 싹 쏟아져. 그리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어. 근데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일어나 봤더니 좀 캄캄해졌어, 날씨가.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 전부 피바다예요. 피가 흘려가고. 못 일어나. 미끄러졌어. 사방에 피냄새로 진동을 해. 간신히 일어났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너무 무섭고 슬프고 그래서 집에를 가야 돼. 이제 거기서 집에를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 산 두 고개를 넘어야 돼. 산데 계속 피가 흘러. 이렇게 하면 피가 입으로 넘어들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와. 산 한 고개를 간신히 넘었는데 힘이 이제 없어. 걸어갈 수가 없어. 한 고개를 넘어야 우리 집인데 넘어갈 수 없어. 이제 쓰러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직선이 보여. 직선을 잡고 그래도 올라가. 집으로 가보려고. 간신히 두 번째 꼭대기를 넘어갔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그래서 정상에서는 누워버렸어, 이제. 아, 이러다 죽나 보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밑에가 우리 집이거든요. 거기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마음속에 아,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불을 잘못 질러서 집에 불이 났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불을 했을까?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불에 탈 텐데.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궁그러지면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었어요. 황병준 선생님, 모내기가 뭔지 아신가요? 쌀나무 심는 거예요. 서영 교수님 모내기 뭔지 아세요? 책에서 하여튼 인터넷 찾아보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모내기를 한 날이에요. 모내기를 한 날인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논에 가서 일을 해. 그리고 아버지는 마당에다가 큰 솥을 걸어놓고 그 사람들 밥을 해, 밥. 장작불로.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큰 솥이에요. 큰 불로 지펴가고. 근데 산에서 내려온 투성이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겠죠. 그럼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 안 되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목발을 짚고 일어나야 돼요.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근데 다리가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없는 걸.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오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 버렸겠죠. 왼쪽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 불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나가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어가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불이 다 붙어버렸죠. 나이롱 옷이 다 붙어가지고. 나는 쫓아가서 아버지 다리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막 끄집어냈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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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그러고 끄집어냈죠. 근데 이미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상황에서도 목발을 짚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쳐다봐요. 그렇게 부모는 불 속에서도 자식밖에 몰라. 그리고 나한테 다가와요. 누가 그랬어? 그래서 저는 빗자루에다 물을 붙여가지고 막 쓸어내렸죠. 불은 간신히 껐지만 이미 다 껍질이고 다 벗겨져 버렸어요, 얼굴이. 불이 붙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누가 그랬니? 누가 이렇게 때렸어? 내가 울면서 그랬죠. 선생님이. 이게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큰 주사날 세 개가 얘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칠 때 이게 바뀌었나 봐요. 나는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하나를 빼내려고 막 용을 쓰면서 빼. 그냥 안 빠져. 근데 억지로 빼.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 두 개는 나눴고. 근데 피가 막 솟구쳐 또 아버지 바지로 품어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눕혀놓고 얼굴을 감아. 피 못 나오게. 그리고 목발을 딱 짚고 미친 사람처럼 산으로 올라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박성현 쌤 어디 가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박성현 쌤 아버지가 어디 가겠어요? 지금 어디를 가겠어요? 학교 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는 병원도 없으니까 나는 누워있고 아버지는 올라간 것만 봤고 밤이 되니까 엄마가 모내기를 하고 왔고 밥은 다 타져버렸고 밥은 다 타져버렸고 아이는 피투성이가 돼 누워있고 캄캄한 밤이고 전기불도 안 들어온 시골집. 근데 아버지가 안 와. 암만 기다려도 안 와. 몇 시인지도 몰라.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서 어떤 불 하나가 막 내려와 우리 집으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저기 아버지 오신가 봐요. 주선아 네가 아버지 아니다. 엄마는 안 보고도 우리 아버지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 이렇게 와야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아니야. 마을 주민이에요. 마을 청년. 마당에서 우리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주성이 어머니! 주성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가 이 밤중에 뭔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단 말이냐? 주정이 아버지 죽었습니다. 주정이 아버지가 왜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밤에 그 높은 산을 형제간들하고 엄마랑 막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신발 다 벗겨져 버리고 우리 고무신 다 벗겨져 버리고 한 곡이 넘었더니 두 곡이 넘기 전에 자갈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 근데 바로 안 돌아가셨나 봐요. 살아보려고 바위 틈에서 얼마나 돌 틈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 살아보려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일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눈은 부릅뜨고 있고 입은 앙당 물고 있고 엄마가 아버지 눈을 감겨줬습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가시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 큰형이 이제 아버지를 업고 형제간들이 따르고 집에 와서 이제 눕혀놓고 이튿날 장사를 지내야 돼. 묻어야 돼.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정아, 너는 아버지 상여를 따라오지 마라. 왜요? 가서 공부해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냐? 네. 아버지 상여가 나간 날은 학교로 갔네요. 얼마나 아버지로 정신이 없는지 여기에 지금 주사날이 두 개가 빠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두 개가 박혀 있어요. 세 개 중에. 갔는데 그때가 6월 달이니까 6.25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나는 여기 자리에요. 다 보여. 여기 주사날이 하나도 빠져 있지도 않아. 근데 그분은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 노래를 가르쳐. 나는 따라 불러. 너무 아파.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봤더니 상여 소리예요. 장송곡. 아버지 제자들이 화가 나니까 상여를 메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학교 바깥을 도는 거예요. 허허노 허허노 야 막 들려. 보니까 아버지 상여네.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오지 마. 나는 교실로 들어가고 세 바퀴를 돌더니 아버지를 갖다가 산에다가 매장을 하셨나 봐. 그리고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큰형, 큰 누나, 작은 형, 작은 누나 다 모여서 엄마, 우리는 부산으로 갈랍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나들은 식모살이, 가정부. 형님들은 노가다. 그리고 어머니 밑에 동생하고 동생 둘하고 나는 어머니 밑에서 커. 근데 어머니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산에를 가서 나무를라도 캐서 팔아야 돼. 근데 이 나무들이 바위 틈에가 많아. 그걸 캐다가 또 바위에서 떨어져. 또 엄마가 반신불수돼. 나 6학년. 고통스러워. 아버지 여동생이 고모가 우리 집에만 오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우리 어머니한테. 너 그 집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저 주정이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였다. 내가 자기 오빠를 죽였다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성질 급한 우리 오빠한테 지가 다쳤으면 다쳤지. 왜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 고모가 막 나를 뭐라고 그래. 저놈이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난 너무나 무섭고 죄송스러워. 나 때문에 어머니가 병신이 됐고 아버지가 죽었고 형제간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전기불이 안 없는 그 마을을 막 돌아다녀. 깜깜한 밤에. 그리고 이러고 말하고 다녀.
내가 아버지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막 울고 다녀.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아이가 머리가 돌았다. 머리가 너무 영리하더니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소문이 나. 정신이 이상한 놈이 됐다. 난 아닌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한신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 보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의무교육도 아니에요. 엄마는 학교를 다니지 마라. 근데 학교에서 그래. 전교 1등짜리입니다. 어떻게 중학교들을 졸업을 했어. 졸업은 했는데 고등학교는 절대 갈 수가 없는 행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고등학교를 하면 강주로 가야 돼요. 강주로. 우리 담임선생님이 얘 전교 1등짜리입니다. 어떻게 얘를 고등학교를 안 보낸단 말입니까? 일단 시험이라도 보게 합시다.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박미화 선생님 그때 200점 만점 시대입니다. 연합고사. 197점을 맞아. 음악 건반을 안 봐고 음악 건반 나온 건 틀려. 나머지는 197점을 맞아. 그러니까 강주 시내에서 사립학교에 쉽게 말하면 뺑뺑이로 그 학교에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3월 2일 날. 1등으로 신학 1학년 신규 신학년 1학년 1등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선서를 한 거예요. 선서. 제가 선서 대표. 근데 선서한 아이가 뭐가 없어요? 교복도 없어. 교복도 없고 뭐예요? 강주에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책도 없어. 선서. 그리고 나서 3월 2일 선서를 하고 나서 일찍 끝났는데 갈 데가 없어, 집이. 우리 집은 공무원 2시간 거리요. 강주에 집이 없으니까 학교를 배회해. 그리고 학교 뒷산이 있어. 소나무 밑에서 달달달달 떨어. 3월 1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나무 밭에서 어떻게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가. 도시락도 없고 교복도 없고 뭐 책도 없으니까 선생님 자꾸 물어. 너는 지금 어디서 학교를 다니니? 자취를 하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 집이 어디냐고 묻잖아. 모르겠습니다. 없단 말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이상한 애다. 전교 1등으로 들어와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말귀를 못 알아먹지. 그리고 얘는 얼굴 색깔이 왜 이래? 너 왜 교복을 안 맞추니? 곧 맞추겠습니다. 이제 그게 알려져. 얘는 집도 없다네. 거지다네. 도시락도 못 산다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한 4, 5월 달 때부터는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오후 6시가 되면 맨날 쓰러져. 점심도 없고 아침도 뭐 굶으니까 이렇게 쓰러져. 근데 애들이 좋아해. 쓰러지면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서 씻어주라고 하니까. 거지 소년으로 1학년을 다닙니다. 2학년이 됐어요. 부금을 내야 되는데 부금이 없어. 형제간들은 돈을 주라 할 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못된 생각을 했어요. 피를 팔자. 먹지도 못한 애가 매혈을 하러 가. 매혈을 하러 가니까 그 매혈한 사람이 처음에는 멀쩡하니까 매혈을 해주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오지 마라고 해. 너는 수치가 너무 엉망이다.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나는 이 피값을 받아야만이 납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주십시오. 나 피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을 졸업을 해 이제. 근데 성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도 못 가. 쓰러지고 책도 없고 그냥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3학년이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너는 학교를 나오면은 잘라버리겠다. 안 나오면 졸업을 어떻게 시켜줄게. 졸업을 하고 싶으면 학교 나오지 마라.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3학년 졸업을 하네요. 성적은 엉망이고 서울대는커녕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 어디 쓸만한 가도 못 가 이제. 근데 그때 여러분 전남엔 대학교 화학공학과라고 특성화 공대가 생긴 거예요. 납부금을 안 내고 장학생들을 너무 많이 뽑아. 거기로 들어갔어요. 합격. 납부금 안 내. 근데 집이 없어. 그렇지만 대학생이니까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1학년, 2학년을 다녀. 올 A 플러스를 맞았어. 그런데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전남대 정문 앞에 2층 양옥집이 좋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입주 과외생을 뽑은 월급을 3배를 주겠어. 너무 좋다. 응시, 올 A 플러스 합격. 2층 집 나 혼자 다 써. 방 4개. 밑에는 고등학교 2학년. 집 주인이 없어. 시골에 돈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지어놓고 오지 않고 가정교사가 얘를 먹이고 재우고 빨래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난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근데 점심때만 되면 돌아와 버려.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40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밑에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
1층에서 무슨 고기 타는 냄새가 나. 2층에서 내려다 봤더니 얘들이 담뱃불로 피워가지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담뱃불로 손에 구멍을 뚫어. 깡패들. 이게 시골 깡패였나 봐. 그러니까 강주를 뛰어내 보내려고 보냈더니 강주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데. 나는 너무 놀랬죠. 국성아, 그러지 마라. 왜 그러니? 꺼져. 너는 꺼져. 쟤는 키 큰 고등학교 2학년. 나는 못 먹은 대학교 2학년. 꺼져. 너는 월급만 받으면 돼. 꺼져. 반말. 욕설. 사람이 아니야. 깡패.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꺼지라고. 너는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 3개월을 그 아이 이야기했지만 변하질 않아. 안 되겠구나. 그만두자.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이 돌리는 전화. 국성이 어머니, 나는 우리 국성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전혀 말을 안 듣고 저녁이면 남녀 이렇게 잠을 자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 밀린 월급 3달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예, 저 힘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저 나갈랍니다. 밀린 월급 3달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 돈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 아이의 애삼촌이 오늘 저녁에 올 겁니다. 그 애삼촌한테 받고 가십시오. 3달치 밀린 월급. 알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그분을 기다려. 기다려도 안 와. 12시가 넘었는데 어떤 대문이 열려. 근데 술 냄새가 엄청 나. 어떤 남자가 들어와. 아, 저분이 애삼촌인가 보다.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하경 선생님,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상에. 초등학교 타임슬립. 거기에 애삼촌인 건. 그걸 보고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양현모 선생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이 딱 됐어요. 10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시골에서 강주로 초등학교 교감쌤이 돼갖고 강주로 온 거예요. 강주의 초등학교 교감쌤이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너무 힘이 들어.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내가 맨날 힘들어하는 모습, 저녁에 밤잠을 못 자고 막 헛소리하고 이 선생님을 증오하고 막 그 형제간들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형제간들이. 주정아, 그분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너가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너 아프다. 용서하자. 그리고 그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다 알 것이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난 안 믿었는데 우리 형제가 다 믿었거든요. 용서하자. 엄마, 나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를 억지로 해야 돼. 안 되면 애워. 그래야 된다. 그분은 이미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죽을 만큼 괴로울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딱 처음 봤을 때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정답일까요? 그쵸? 미안하다, 주정아. 네가 여기 가정교사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말했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쓰더니 인사를 하니까 딱 쳐다보더니 야, 이 새끼야. 예? 네가 3개월간 동안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을 주라고 그래, 이 새끼야. 다 퍼먹었잖아. 나가, 이 새끼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뭐가 궁금했겠어요. 저분이 나를 지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너 5학년 때 우리 반이었잖아. 1학기 때. 박주정. 그것밖에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뭐가 기억나? 우리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근데 왜 죽었어요? 모르지, 이 새끼야. 잭슨이 막 뛰기 시작해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 선생님 월급 3달치 주십시오. 받고 나갈 겁니다. 나가, 이 새끼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대학교 2학년이에요. 손을 잡았어요. 때리지 마십시오. 월급 못 받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선생님, 나는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박성원 선생님,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김승 소리를 막 내고 다니면, 막 이렇게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본 거예요.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고, 주정아, 너 왜 그러니?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미친놈처럼 그냥 강의실 밖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올해 에이프레스를 많이 떠나잖아요. 묻지 말라고. 그냥 묻지 마, 아무것도. 수업 들어가자. 필요 없어.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뭘 생각했습니까? 복수를 생각했어요. 이낙연 선생님 복수하고 싶었겠죠. 가만 안 두고 싶었겠죠. 그 처절하게 아버지 죽은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래.
그 사람 아들이 경찰대 나왔다고 했지 그 아들도 나만큼 고통스럽게 해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짰어요. 그 사람 집이 어디지?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실행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만 해요. 생각만. 왜? 제가 이따 여러분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순해가지고 여러분 쓰러지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이따 어릴 때 얼굴. 봄이면 잔디밭을 못 갔다니까요. 그 잔디밭에 새싹이 나오는데 밟힐까 봐. 로드킬을 보면 하루 종일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불쌍한 애들 보면 미치겠처럼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복수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지요. 3학년, 4학년 동안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복수는 못하고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몸은 안 가지고. 근데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 3부. 이게 3부의 에피소드 3부. 취업을 해야 돼. 근데 1, 2학년 때는 올해 A플러스 맞았지만 3, 4학년 때는 학사공고를 3번이나 맞았어. 4학기 중.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렸으니까. 간신히 졸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원과 나오면 제일 잘 가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응? 제약회사? 삼성. 삼성 본부. 삼성 본부만 들어가면 최고였어요, 그 당시. 근데 17명이 내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가자.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나 알잖아. 나 공부 안 한 거. 토익, 토플도 공부 안 하고 3, 4학년 때 성적 알잖아. 그래도 그냥 놀러 가자. 안 가. 그래도 가자. 사비 대줄게 가자. 그래서 따라갔네요. 시험을 봤어요. 뭐라고 시험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썼어요. 그냥. 아주 그냥 다낭하다시피 마음대로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무 생각도 시험 문제 뭐 나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왔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4학년 졸업식을 해. 근데 졸업식 날 삼성 합격자 발표를 한 거예요. 전남대학교에서 1명 합격했대. 나는 당연히 공부 때문에 안 갔죠. 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얘들이 갔다 와서 막 쫓아왔어. 주정아, 너가 됐어. 내가? 어, 너 몸 빼겠지? 알잖아.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정말 내 이름이에요. 나 한번 확인해서 내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며칠까지 올라갔나? 올라갔네요. 연봉이 그 당시에 여러분 1억 6천이었다니까요. 그 뜻돈으로 1억 6천. 신규를 최고로 좋을 때 호황, 케미칼 엔지니어.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때 돈은 1억 6천이면 지금 돈은 얼마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엄청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우를 하는 대신에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 그 좋은 회사를 저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다닐 수가 없었을까? 이란 선생님. 나는 거기를 다니다가 못 다니겠더라고. 이란 선생님, 왜 내가 못 다녔을까요? 응? 사람 관계를 못 해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 대꾸를 이상하게 해. 왜요? 뭐 때문에요? 왜 그러는데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튀어나와 미신 들린 사람처럼. 왜요? 뭐가 틀렸는데요? 다른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데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야.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 왜 그럴까요? 분노 조절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 우울증이 함께 온 거예요, 이제. 나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는 안 돼.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래? 안 돼. 내가 제어가 안 돼. 그게 여러분 우울증이고 아픈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저 이상한 애야. 수근거려. 나도 알아. 6개월 만에 견디지 못하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혜인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만 나왔습니다. 사표. 그분들 사표 쓰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또라이. 사표 쓰고 이제 어디로 갈까? 서울역으로 나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서울역으로 갔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미쳤어. 엄청 많고, 또, 목탁 트랜스도 하고, 막, 여러 짬뽕이 막, 남미, 오론교, SGI, 엄청 많 근데 거기서 유난히 눈에 띈 게 뭐냐? 목탁. 그게 뭐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다음.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중이 되자. 그래서 바로, 우리 형제가들 다 보지만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중이 되자. 나는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바로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도요, 누가 막 들락날락 하거나 열심히 안 하고 핸드폰을 보면 난 아무 말 안 하고 이걸 놓고 나가거든요. 그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결정력이 딱 좋아요. 그냥 가야겠다. 그럼 가. 죽이 돼야겠다. 그러면 지금 가야겠다. 어디 절로 가지? 대학교 다닐 때 영광에 갔던 템플스테이 갔던 그 절로 가자. 지금 가자. 7시 45분 안행열차 있다. 호남선 타자. 바로 탔다. 나주에서 내렸다. 새벽에 뭐 산을 헤쳐서 갔더니
4시쯤 된 거야. 그 시큼한 절을 새벽에. 근데 스님이 종을 치고 있다. 근데 어디서 부시락 소리가 나니까 스님이 깜짝 놀란다. 스님들이 의외로 겁이 많아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왜 부시락 소리가 그랬더니 누군고 뒤에다 고자를 꼭 붙이네요. 누구냐? 하여튼 그 사람들 뒤에 온갖 높을 고자 누군고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예, 세상 적응을 못한 청년입니다. 꼭 이렇게 말했어. 뭐요? 세상 적응을 못한 청년이라고요? 뭐? 기가 먹어서 안 들려. 근데 또 물어, 두 번째. 왜 왔는고? 그래서 내가 크게 말했어요.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뭘? 중! 그 말을 알아듣는 거 봐. 중? 네. 중? 네.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말고 저기 방이 하나 비어 있다. 그가 좀 자다가 해가 뜨면 나가거라. 이게 이 스님은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뭐 홀랜드 검사를 해뭐 MBTI, MMPI 진로 적성 막 이런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이 맞는지 안 그런 걸 하지 않고 잠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화가 났어요. 이런 쪽이 다 있어. 그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나가요. 이제 저를 옆에 놔놓고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고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스님이 날 본 거예요. 그 스님이 밥은 먹고 가라. 근데 배가 고파. 밥을 먹고 가야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방에서 빛이 나, 빛. 엄청난 빛이. 뭔 빛? 중이 18명. 머리. 번들번들번들. 근데 17명의 스님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누구냐고 물어. 근데 이 스님은 내가 누구 옆에 있는지 듣고 있는지 알면서도 소리를 해. 이놈은 약간 머리가 돈 놈인데 내가 듣고 있는데 어디서 도둑질하다고 도망온 것 같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독재 스님, 독재 스님. 빳빳하게. 근데 17명의 스님들이 수군거려. 신분권이 없다. 얘를 중구로 만들어서 시자로 쓰자. 여론이. 그래서 중이 된 거예요. 중이 된 거예요. 중이 됐는데 너무 좋아. 적성에 딱 맞아. satisfied, 만족스러워, 완전. 좋아. 왜 좋냐면 잠잘 시간이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해야지, 빨리 해야지, 공양해야지, 청소해야지. 너무 빨라. 혼자서. 그러니까 21시간 일하고 3시간 자고 21시간 일하고 3시간 자니까 뭐가 좋아요? 잡념이 없어.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다 죽었는지,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바빠. 그러다가 그분들이 또 내 머리를 만지면서 스님들이 너 두상 모양이 중팔자다. 막 이러면 격려도 막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그때 나를 중을 만들어 주려고 식을 하는 거예요. 앉아라. 의자에 앉았어. 앞에다 거울을 딱 갖다 놓고 가운을 딱 가르쳐 놓고. 아, 이렇게 중을 만들어 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 식이 아니에요.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깎아주는 이 바리깡이 깎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목이 쓸어가지고 접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접어지지도 않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뜯어. 집 파는 것을 막 뜯어. 아파. 막 집 아프고.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불쌍해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2번 했어. 2살.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본 거야 스님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다가 바리깡을 내 던져버려. 던지면 중 하지 말고 나가. 이러고 어디를 다 깎아주든지. 그래서 스님 운 게 아니라 합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이 됐어 이제. 너무 좋아. 1년 지났어. 1년 됐는데 자기들은 이름이 있는데 나는 이름을 안 지어줘. 이름. 나는 왜 이름을 안 지어줄까? 나도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름. 그랬더니 사실 저는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냐? 네, 삼성 다니다 왔습니다. 아, 그래. 너는 삼성 스님이다. 네, LG 스님이 아니에요. LG U 플러스도 아니고, 그때 LG가 있었나? 삼성 스님, 별 3개. 너무 정말. 이제 2년 만에 삼성 스님이 됐어요. 별 3개 높잖아요. 너무 좋아. 이제 3년이 돼, 3년. 3년째가 됐어요. 근데 자기들은 시주를 다니면서 나는 시주를 안 보내주네. 스님, 나도 시주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라. 영광, 나주, 목포가 네 나와버리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주를 다녀, 이제. 시주를 다니는데
얼마나 시주를 많이 받아오냐면 다른 중보다 훨씬 많이 받아. 3배. 승승장구했다니까. 너무 잘 스님들도 예뻐하지 시주도 잘 받아오지 적성이도 딱 맞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좋았는데 그해 겨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방학을 하고 학교를 안 갈 때 시주를 다니는데 그때는 마을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막 여러 명을 낳았을 때예요. 막 이게 밤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가면은 그 수많은 애들이 팽이치고 고무줄을 하다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저쪽 동네에서 한 수십 명, 수백 명 오지 마라고. 막 수백 명이 이 동네에서 오고 저 동네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원효대사도 아닌데 막 나를 따라 오지 마라고. 내가 그러면 돌을 막 던져. 동랑치라고 거지라고 나 쓰라고. 그래도 막 돌을 던져. 거기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생겼. 현주왕 선생님 어떤 깨달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래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허성원 선생님 내가 어떤 깨달음이 탁 나왔을까요? 깨달음. 응? 게임이 안 되겠다. 응? 어떤 게임이 안 되겠다. 게임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 뭘까요?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면 안 되겠다. 너무 어려워. 최두석 선생님 어떤 깨달음을 제가 얻었을 것 같아요? 아, 죽으면 그만둬야겠다. 그래, 그만두자. 바로 그만두자. 나는 그만두면 바로 어쩐다고? 바로 그만둔다겠죠. 바로 그만두. 바람이랑 이거 다 버려버리고. 나는 마음 먹으면 바로 이제 나가자. 이제 어디로 나갈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교수한테 가야겠다. 대학교. 왜냐면 그걸 가야 또 취업을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근데 그 지도교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1, 2학년 때는 올 A 플러스를 맞았던 아이. 3, 4학년 때는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맞은 아이. 근데 어떻게 삼성을 합격한 아이.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자랑스러워서 견학을 갔더니 없어져 본 아이. 어디 가보고 없는 아이.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벌떡 일어나서 교도소 갔다 왔냐? 나한테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러냐? 중인데요. 근데 우리 교수님 아까 말한 박토니 교수님 완전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케미칼 엔지니어, 나노, 정밀한 공부를 한 과학자가 그런 미신 종교를 믿고 나한테 화를 내. 이분 남의 종교를 막 폄하해. 화를 내고 그만 범민해. 그냥 인자부터 내 밑에서 공부해. 왜? 석사해. 그래서 석사 2년 동안. 대체 에너지 개발. 그래서 졸업. 그냥 마저 박사까지 해. 알겠습니다. 박사, 미생물. 10년 만에 수료.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교수님, 난 아무리 봐도 논문은 직장을 다니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는. 더니 그래라. 근데 어디 갈 데가 있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난 선생님 자격증이 있냐? 준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준교사 갖고 시험을 임용고사를 볼 수가 있냐? 지금은 화학공학은 볼 수 있답니다. 언제 보는데? 2달 후에 본답니다. 공부는 했냐?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2년 3월 2일 날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이제 중에서 선생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님이 되면 저는 화학공학, 공업기술, 가정, 컴퓨터 정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어. 인문계도 갈 수 있고 실업계도 갈 수 있어. 전문계. 근데 선생님들이 전문계를 안 가려고 해요. 실업계를. 애들이 너무 힘든 애들이 많으니까. 말을 안 듣고. 근데 나는 전문계를 가. 실업계를 가야겠다. 왜? 불쌍하고 어려운 애들이 많은 학교. 나 같은 아이.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딱 안아줘야지 딱 이 마음을 먹고 실업계를 썼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계 발령이 났죠. 92년 3월 2일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원과 2학년 일반으로 담임쌤으로 배정. 8시 반 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아이들 만나. 사랑하고 안아주고 나만큼 절대 아픔 없이 다 키워내야지. 다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8시 반에. 근데 사랑해 줄 수가 없네.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어요. 8시 반에. 깜짝 놀랐지. 시계가 맞나? 맞아. 그래서 제일 앞에 놈한테 물었어. 야, 애들이 왜 이렇게 해놨어? 탁 이렇게 멋있게 말했어. 그 애가 나를 탁 째려보는 거예요. 얼른 깨달았어.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그냥 말을 얼른 올렸어. 학생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얘들이 왜 안 왔대요? 딱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애가 벌떡 일어나서 날 딱 째려보더니
왜 째려보세요? 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나를 째려보더니 나는 학교를 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지. 맞지? 할 말이 없어. 근데 다른 반 교실이 궁금해. 다른 반 교실들은 어떻게 된가 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해. 50명인데 5명 앉혀놓고 이상한 학교가 다 있네. 그리고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어요. 그 학교는 얘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11시 온 놈, 12, 4시 반까지 계속 이렇게 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오는 거예요.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또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상해. 근데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상해. 그걸 보고 아무 말을 안 해. 그 둔날 물어봤어요. 선배님, 우리 학교는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박 선생,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뭔 학교입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말이야,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봐하고 다 떨어지고 있잖아. 어디 못 간 진짜 꼴등들. 그 애들하고 전남 전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 전학 안 받으니 그 애들 위한 학교야. 학생 수는 2,0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 학교 와. 그리고 500명은 가출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돼. 뭘 하려고 하잖아. 다 도망가 버려. 선배님, 그러니까 못 도망가면 공부를 시켜줘. 안 된다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선배님, 나는 이 선배가 나쁜 선배라고 생각했어요. 뭔 이런 선배가 교사가 돼 있어. 난 더 열심히 해야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마음을 더 각오를 가지고 일단 더 잘해줘야겠다. 새 교과서 나와서 나눠줬어. 근데 교과서를 가방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 속에 안 넣고 전부 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종례 시간에. 집에 갈 때. 가방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가방 책을 들고 갈까 하고 쳐다봤더니 이렇게 하교하면서 소각장에다 다 버려버려. 이름도 안 쓴 책을. 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세 번째 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판서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 전체 애들이 입술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침을 이빨 사이로 내는데 입술은 이쪽으로 삐뚤어지네. 침은 이쪽에서 나. 완전 멋있어. 뭐요? 뱉지 마라. 뱉지 말라고. 전부 다 뱉지 마. 아, 장애구나. 장애. 이건 완전 장애. 뱉지. 아, 얘들은 공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구나. 습관을 가르치려면 애들을 하루 종일 애들 같이 있어야겠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일 변하지. 아침 조회하고 정리하고 안 되겠다. 그러자. 난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가서 애들 오기 전부터 발을 받치고 있자. 첫 번째 아이 오면 침 뱉지 말고 공부하지 마. 책 버리지 말고. 두 번째 오면 계속 이 얘기한테 상담을 하냐. 아침 조회하기 전까지. 아침 조회 시간 다른 반은 5분이나 10분 조회하고 보내는데 나는 20분 동안 애들 데리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막 격려하고 막 위로하고 막 꿈을 주고 수업 시간 8시 쉬는 시간에 나는 얼른 내 수업 들어갔다가 교실에 얼른 들어가서 침 뱉은 거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진 책 가져오고 펴주고 칠판 닦아주고 그럼 딱 10분 걸려. 그럼 내 수업 들어갔다 또 쉬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번을 막 내 시간 들어 쓰러지고 닦아. 종례 시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반은 그냥 보내는데 2시간 동안 데리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했더니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김혜인 선생님 어떻게 달라졌어? 학교를 안 하고 학교를 안 오고 온 놈들은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 개이 새끼야.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새끼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학교 안 온다 그러잖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 놔주라고.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한 가지씩 해야겠다. 한 가지씩. 이거 너무 한 번에 꽉 줘있구나.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11시 되면 다 집에 도망가 버린다. 이 일 못 도망가는 일만 하자. 침을 뱉든지 책갈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못 도망가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가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오후에 수업을 안 들어가. 11시에 다 도망가. 그러니까 11시에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온 놈들은 상관없어. 인풋이니까. 아웃풋만 막아.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4주 동안 서 있었더니 애들이 못 도망가. 애들이 다 교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야 돼.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배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 되잖아! 이런 자긍심. 열심히 4주 동안 서 있었더니 교무실에 있는 선배가 나를 불러. 박 선생, 왜요?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해? 애들 못 도망가게 막고 있잖아요. 이리 와봐. 왜요? 보여줄 게 있어. 갔어요. 그 선배를 따라갔더니 나를 데리고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와. 학교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을 넘어서 피탄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난 본능적으로 잡으러 갔죠. 이리 와. 그러고 갔더니 그 선배가 가만 놔둬. 왜요? 위험해. 뭐가 위험해요? 다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걸 다 넘어가고 나서 날 데리고
그 벽돌을 두드리는 거야. 두드려봐. 왜요? 이거 아무 힘도 없어. 이거 무너지면 다 죽어. 맞아요. 아무 힘도 없는 벽돌 다음에 애들 넘어가다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 선배님, 어찌해야 됩니까? 전에 있잖아. 얘들 300명 넘어갔는데 저거 무너졌으면 다 죽었어. 선배님 어쩌려고 그래?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만 있으면 돼. 가만. 난 너무 실망해버렸어요. 아무리 선생님으로서 힘을 써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교도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도 보기 싫고 그 부모도 보기 싫고 그 담임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애들은 불쌍한데 이대로 나누면 안 되는데 근데 저걸 아니라고 하네. 나 혼자 하려니까 안 되네. 그래 그럼 나도 그만하자. 그리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미운 소리를 했어요. 너가 학교 안 와도 괜찮아. 와도 괜찮아. 너가 마음대로 해. 도망가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하나만 딱 들어줘. 하나만. 뭔데요? 침만 뱉지 마. 침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가렸지만 미끄러지고 토할 것 같아. 침만 뱉지 마. 그랬더니 칙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뱉지 말라고 말하자. 칙. 아니 뱉지 마. 칙 칙. 이거 어떻게 잡을까? 그래 침이라도 못 뱉게 해야겠다. 그러면 침을 뱉지 말란 말을 할 게 아니라 밀걸레를 하루에 10개 빨아가지고 계속 뱉어도 닦아주자. 양심에 호소하자. 그날부터 나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 밀걸레만 10개 빨아. 이제 가든지 말든지 상관, 침만 안 뱉으면 돼. 복도, 교실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쓸고 닦고 계속 뱉어. 아무 말도 수업할 때 수업할 필요도 없어. 계속 뱉으니까 칙, 칙, 칙. 계속 한 시간 내에 뱉어. 칙. 아무 말 안 해. 재밌나 봐. 칙. 계속 뱉더니 3주가 되니까 애들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응? 달라져. 침 뱉는 속도가 빨라져.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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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속도가 빨라져. 근데 난 너무 궁금해. 그래서 물어봤어. 야, 하경아, 왜 그러냐? 선생님만 보면 침 생각이 나요. 거기서 나는 교육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교육이 아니구나. 그만두자. 이건 정말 아니다. 그리고 난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둡니다.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10평짜리 아파트. 내 딸 한 명. 이렇게 서희 살아요. 내 아내는 그냥 전업주부예요. 보따리 싸고 가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봐. 그만뒀다고. 왜 그만뒀냐고.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다고. 12월 2일 날 그만두고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디 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내. 안 받아줘. 큰일 났네. 나는 다시 선생님이 돼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제. 근데 세상에 한 명을 뽑아. 12월 26일 날. 정시. 다시 응시. 한 명 뽑는데 50명이 왔어. 그래갖고 1월 달에 3배수 안에 들어야 돼. 들었어, 3배수 안에. 2월 달에 최종 합격. 또 내가 했어. 2달 만에. 그래갖고 384개 학교 중에 이제 어디로 발령 날까 기다리고 있었어.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났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내 아내가 결정해 줬어. 그냥 눈 감고 다니세요. 그냥 눈 감고 학교를 갔어. 갔더니 선생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날 창피해. 그럼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써 있었더니 그 자리 안 뺐어. 그냥 거기 앉아. 근데 앉으러 갔어. 그랬더니 앉기 전에 우리 궁금한 거 있는 거 말하고 앉아.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직 앉아 아니 사표 쓴 줄 알았는데 휴직했었구나. 휴직했다고. 사표 쓴 게 아니라 알면서 놀려. 또 2학년 담임을 줘.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이 앞전 애들보다 더 나빠. 그래서 난 그날부터 나는 학교를 8시 반에 가. 절대 빨리 안 가. 그리고 아침 조회도 안 해. 그리고 우리 교실을 갈 때는 복도를 안 쳐다봐. 침이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절대 안 봐. 그리고 애들 수업할 때는 절대 뒤를 안 돌아봐. 계속 반성만 해. 종 치면 그냥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안 보고. 그리고 종례할 때는 안 하고 집에 가버려. 그리고 3, 4, 5월 달 92년 동안에 그렇게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개판이 엉망진창. 그러나 마음은 너무 허전해. 월급만 받는 선생. 근데 6월 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밤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자려고 하는데 순간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 냄새를 푹푹 지르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몰라요. 나는 몰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내 아내가 너무 싫어해. 새벽 1시. 방은 10병짜리. 수박을 쓰라고 먹였어. 아내가 아니자. 보내려고. 8조각을. 근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야. 수박 씨가 있어. 수박 씨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박씨를 여기다 뱉은 게 아니라 튀어. 또 그놈들 데리고 와서 보여줄게요. 튀어. 이게 우리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리고 집에는 안 간대. 그래서 재워 이제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래. 그 더운 여름에 6월달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서 학교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 연체동물 물렁물렁. 그래서 나 혼자 학교를 가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전화가 와. 여보 왜요? 한 명 가고 7명이 누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전화. 2명 가고 전화하지 말란 말입니다. 3명 가고 전화하지 말라니까요. 종례 시간에 막 울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한 놈 누워 있습니다. 나 두세요. 내가 깨울게. 우리 종례했어요. 깨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일어나. 너 가. 그랬더니 일어나. 가. 근데 7명이 또 왔어. 왜 왔냐? 얘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가더니 1시간만 또 돌아왔어. 이게 왜 왔냐? 한 번만 더 재워주세요. 그리고 집에 안 간 이유가 뭔데? 엄마, 아버지 폐물을 팔아갖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쫓겨났어요. 오토바이. 그래도 가야지. 안 가. 월화수목금 계속 와. 오지 말라니까 계속 와. 이놈들 그래요. 선생님. 여름방학 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데리고 삽니다. 6월 1일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놈들 몇 명, 8명, 우리 구 3명, 화장실 조그만 거 하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을 8개를 싸야 돼. 세탁기도 없는데 빨래를 해야 돼. 그리고 방을 안 쓸고 가. 그러면 내 아내가 쓸면서 하여튼 이런 머리 말고 다른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얘는 막 구획하고 다 6월 달에 그렇게 보냈네. 너무너무 힘들어. 7월 달 기말고사를 봐. 근데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뭔 말인지 알겠어요? 3배수로. 그리고 문제를 안 바꿔. 바꾸면 틀려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라네. 다 그래, 8명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구구단부터 외워라.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구구단부터 외워라. 그랬더니 구구단 안 외울 필요 없거든. 왜? 답만 외우면 되거든. 아, 맞다. 답만 외울까? 그거 좋다. 다 외우자. 그럼 너는 책상을, 밥 먹는 상을 펴. 나는 문제를 계속 말할 테니까 너는 답을 외워. 달달달달 외웠어, 이제. 근데 한 놈은 자버려. 넌 빼. 7명만 계속 외웠네요. 그리고 이제 94년 또 여름방학을 해. 방학식을. 성적 발표를 해. 한 반이 50명씩 2학년이 13개 반이요. 650명이야. 성적 발표. 전국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 애운 놈이 없으니까. 이게 얘들이 무슨 내가 1등이고 저거 2등이요. 저기 3등이고. 너무 좋아해. 그때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넘어갈 때인데 1인당 80만 원씩 장학금을 줘. 내 월급이 70만 원일 때. 너무 좋아해.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안 가. 가기로 했잖아. 방학 끝나면. 안 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여기서 살래. 내 아내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죠. 데리고 삽시다. 멜빵 데리고 살아. 엄청 우리 아내가 그 애들을 미워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또 그 애들하고 친한 이유가 청소를 안 하고 어진 것이 성격이 비슷해. 애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러니까 그 싸우질 않아. 그리고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 흉을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면 좋아하는데 그 애들이 내 흉을 같이 봐. 계속 친해진 거야. 근데 여름방학 때 데리고 사는데 힘든 게 뭐냐면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 계속 추리닝을 입고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거실에 있는 애가 막 욕을 해. 심한 욕. 그래서 잠꼬대 앉으라고 깨웠어. 장기라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심한 욕을 하냐? 그랬더니 잠꼬대 아니야. 그럼 진짜 욕하는 거야. 나한테 반말해. 왜 그래? 자다가. 얘들 때문에 화났냐? 아니. 그러면 나? 아니. 그리고 벌떡 일어나.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그렇지. 7개 동에 있는 놈들이 아니 7개 동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보?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알아준다고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안 알아주는지 알았니?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왜? 똥통 갖고 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 저 7개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에 살고 있다. 알겠다. 다 붙여줬어. 나갈 이유도 없는데 그걸 계속 돌아다니. 자긍심이 생긴 거야. 담배도 이제 몰래 피워. 옛날에 마음대로 피워버렸는데. 침도 이제 몰래 뱉어. 그리고 또 새벽에 4시면 일어나. 그리고 막 어디를 달려. 그리고 아침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어디를 달려. 점심 먹고 또 어디를 달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한병준 선생님. 나는 뭐라고 판단했거든. 이 새끼들 80만 원 갖고 오락실을 갤러그 하러 다니구나, 갤러그. 근데 어느 날 들어오니까 내가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이놈의 새끼들아. 세상에 할 일이 없어 새벽에 나가고 갤러그 하려고 밤 8시, 밤 1시에 들어오냐?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락실 안 다니는데? 그럼 어디 다니는데?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돈 80만 원이 있는데 뭔 돈이 더 필요한데? 부족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이런 말을 할지 몰라. 아닌데, 긴데, 부족한데. 그러니까 너는 돈이 있는데 뭔 돈이 더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한 놈이 거기엔 답을 안 하고 선생님 왜?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딱 그래서 수능을 보면 되지 왜 못 봐? 나 이랬어 그냥. 보면 되지.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가 화를 내. 우리는 길자가 없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랬더니 하나가 그래서 어쩐다고?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를 간대요. 무슨 지금 답을 해갖고 지금 1등부터 10등이지 지금 비웃을 수는 없어서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려고? 딱 주머니에서 동아일보 신문을 오려낸 걸 보여줘. 선생님 봐봐 인하공대 40명 특사 모집 요구. 맞네. 이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로 우리 지금 1%잖아. 참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주유소에서 일해. 그리고 70만 원 받아. 장학금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70만 원, 80만 원 합해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지금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있어. 진짜? 일주일 됐어. 계속 다닐 수 있어? 두고 봐. 한 번을 안 빼먹어. 저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저희들 비웃고 나무랄 일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면 그걸로 끝이네. 저기는 정말 오래 갈까?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욕은 해. 그렇지만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시우, 구리.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공부에 관한 욕을. 이거다. 이거다. 근데 2학기 중간고사를 봐. 내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3일 남겨놓고. 중간고사. 누구 2학기 수도 중간고사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 낚시 사줄게. 그렇게 딱 했어. 걱정 마. 우린 날 테니까 선생님 소주 사줄 거야. 나는 사줄게. 근데 왜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걱정 마. 왜? 단만 외우면 되니까. 맞다. 단만 외우는 거지. 늘 잊어먹어. 2학기 시험을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죽도록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담임이 2학년 1반에 시험 감독을 2명을 넣어라. 10명 넣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답을 외우고 지금 안 외운 거니까.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얘들아, 교복 벗어. 지금 당장 가자. 술 사줄게. 데리고 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 박준성 선생이죠. 예. 당신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세요. 왜요? 빨리 오세요. 뭐 때문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당신 반 애들 8명이 지금 우리 파출소에 잡혀 있어요. 경찰서에. 뭘 잘못했습니까?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거 8명 여기 놀고 있어. 이따 갔다 와서 술 사줄게. 우리 반 애들이 잡혀 있단다. 너 갔다 올게. 선생님이 천천히 갔다 와. 갔더니 우리 반 애들 8명이 무릎을 꿇고 있어. 경찰이 뺨을 때려. 난 뺨때는 걸 제일 싫어해. 악을 썼어. 때리지 말라고. 당신 누구냐? 담임이다. 얘들이 뭘 잘못했냐? 직접 물어봐라.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 이 스프링으로 경찰서 앞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순찰차. 그 스프링으로 시동을 3대를 걸어가지고 8명이서 3대에 나눠 타고 시내를 할바고 다니고 왱 경찰 오토바이 완전 잘 타버려. 왱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그랬죠. 그런 일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해야지. 담임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했대. 그랬더니요. 제발 좀 집어넣어버려라. 좀 안 해주라. 포기해버려 애들. 나보고 어쩌라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깨졌다. 내일 부모를 꼭 데리고 와라. 이 애들 풀어줄 테니까. 알았다. 풀어주시오. 얼른 가. 내일 부모 오시라고 그래. 큰일 났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 경찰이 나한테 그 학교 좀 없애버려. 내가 그 학교를 어떻게 없애? 그래서 잠이 들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 베개를. 그러니까 8시간을 기다리니까 술 사줄 줄 알고. 근데 안 오니까 집에 와보니까 선생님이 자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자고 베개를 찬 거예요. 뻥쟁이 일어나. 우리 집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화가 날만 또 하지. 미안해. 왜 안 왔어? 아니 그 경찰이 우리 학교를 없애버리라고 자존심 상하게 잊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이게 좀 화났어. 응.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위험해. 나는 누워있고 지금 예의를 써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그 애들 8명, 누가 8명이니까 그 애들 8명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내가 누워서 그랬어. 그랬더니 걱정 마. 이미 우리가 사람 만들어 없어. 니들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윽박지른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 그들 때렸냐? 그러니까 안 때렸어.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고무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놀러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저 자폐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는데? 1등부터 7등. 근데 어떤 훔친 놈들이 8명이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한테 말했어. 뭐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갈 테니까 너희 8명 내일 들어오라고.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니 않게 들어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날 학교 정례라고 가봤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짐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오토바이 8명은 들어오려고 서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게 지금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입니다. 그러면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라. 그럼 우리는 뭘 숨겨야 됩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들 오토바이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나가고 자폐는 남고 8명 들어오고 이제 9명. 또 살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똑같이 변해. 시험 볼 때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전교 1등부터 15등이 우리 방이고 지그들끼리 경쟁을 하고 선생님들이 예뻐하고 지그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부모가 관심 갖고 순식간이야. 이거다. 근데 여기서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왜? 누가 투서를 해 나를. 고액 과외 한다고. 고액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 한만에 오는데 무슨 고액 과외가. 경찰이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집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귀찮아 죽겠어. 근데 3일 오더니 안 한 줄 알았다. 수준을 아니까 이것은 그 고액 과외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 대신에 당신은 파출소 와서 조사를 받아라. 알겠다. 따라갔어요. 경찰 둘, 곤봉 들고 가고 내 뒤에 따라가, 선생님. 근데 8명이 따라와. 너희는 오지 마. 선생님 갔다 올게. 아니, 9명. 오지 마라니까. 선생님 가지 마라. 걱정 마. 우리 안 했잖아, 과외. 따라가. 근데 계속 따라와. 냅뒀어. 그리고 이제 나는 파출소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놈이 경찰한테 욕을 해본 거예요. 야, 짭새. 쉿.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갖고 과외도 못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나 공학 박사인지 알잖아. 그리고 난 자폐 들어가서 조서를 받아.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부터 물어. 근데 얘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파출소 문을 발로 차. 우리 선생 내놓으라고. 계속 차. 그럼 경찰이 나가서 뭐라 해도 필요 없어. 계속. 싸움도 우리 애들이 훨씬 잘해. 그럼 막 계속 차. 부사삭 몇 명 때린다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가고 우리 선생 내놓으라고 발랐어. 그 사람 맨날 물어.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예?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다 압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어, 이 사람. 그래, 학교에서 전화를 해. 그 학교에서는 답을 가르쳐 줍니까? 그런 적이 없다게, 학교에서는. 시험 처리 되면 우리를 괴롭혀.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우리 여기서부터 20km 떨어지면 버려진 집이 있다. 근데 거기 임대비하고 이 집 임대비하고 똑같아. 그건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30평이 넘는 방으로 방이 5개나 있다. 우리 거리 가자. 좋다. 있어. 거리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장판은 주워 와서 그다음에 도배는 할 게 없으니까 신문지로. 그래갖고 94년 4월 달에 거리 가.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들이 몇 명? 707명. 감사합니다. 707명을 한 번에 데리고 살았냐? 불가능. 우리는 정원이 8명이에요. 왜냐하면 4명 아침에 깨워가지고 얼른 4명 바래다 주고 또 얼른 4명 2번 왔다 갔다 하려면은 또 학교 수업 끝나고 왔다 갔다 하려면 8명 이상은 못 데리고 살아. 버스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느냐? 이 애들이 살다가 사람이 되면 지명하고 나가고. 지명.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지명해 본 적이 없어. 이 애들이 다 지명했어요. 선생님, 우리 나하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수가 있어, 기수가. 그래서 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내용이에요.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가 이금희 아침 방송에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오늘 강의를 끝낼 건데요. 아이들은 틀림없이 변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는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는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좀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나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내 울었습니다. 둘이. 그 머시미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뭐한 데서랑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추수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불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온 애는 목적을 갖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군 사관을 가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별을 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10년 지역을 산 아이는 제가 교육청 국장 시절에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16년이 지났어요. 선생님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면 물을 사주니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왔죠. 만나. 그래 이제 물도 빼네. 할머니 집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없고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시죠? 나는 시간 아파트 살아야지. 나 거기서 좀 살 수 없을까요? 글쎄 내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할 데 없답니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애는 16살에 징역을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입니다. 21번째 아파트에 딸이 2이나 있습니다. 왜 나쁜 애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나도 불편합니다. 그럼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룸을 주시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침하고 저녁을 주겠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회에 적응을 하면 취업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얘는 분노 조절 장애와 특별해야 돼. 그리고 직장에 가면 옛날 나처럼 서우하고 분노가 4년 6개월 데리고 싶었는데 편하지. 근데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와. 그래서 빨리 먹거든요. 뛰어가 봤어. 원룸. 아침에 오늘 정관하고 살거나 했던 유명했는데 열려져 있어. 갔나? 그리고 문 열고 그래. 숨지가 오래됐어. 하나님 이만한 빠져 있고 밑에 봤더니 육서가 돼 있어. 선생님 세상에 힘이 없으니
미안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던 뭔가에 끌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가 하나는 이분 배령이 되고 그를 같은 아이가 왜 견디지 못하고 흘러가고 모든 일이 무엇을 30년 옵니다요. 집중하고 시간 옵니다. 좀 강한 시간이 옵니다. 그 아이들을 성의가 많고 어른이 제가 정년은 왜 정년을 했나? 엉터리했어요. 10년 동안 그 애들 데리고 살아요. 교육청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2센터 위스쿨 만들어서 전국에 다 전부해.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왜 사회를 변하지 않아?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청 학교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어. 이것은 깨진 동의 문법이다. 성문화 변해야 돼. 부모, 부모. 무슨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근데 학교는 교육을 받아야 될 부모는 안 오고 안 받아도 되는 학부모들은 맨날 지갑바라고. 전 처음 메시지 부모들을 만나야겠다. 근데 나 혼자 다니면 아마는 이 수리가 완 벌써 영화를 가는 호수를 있잖아. 그리고 손정호 판사를 같이죠. 중심의 역할이 뭔지 알아. 그거 입학 안 되겠다. 서울시교육청 왔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아이 제도 스타트하면 달려가서 범 들어주고 이거 수업부터 진짜 앉아서 학생을 두고 재단 만들어서 교육가 무엇이죠? 그런 얼마나 대도를 줄 때니까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 누가 왔는데 제가 명태야 707명 중에 2명은 죽었고 수가 있었어. 사살생했어. 그 중에 약 한 500명 이상이 불려갔어요. 그냥 양쪽마다 참 멋있게 하고 왔으니 강주가 얼마나 긴장을 느꼈을까. 경찰이라 그리고 캐리스 방송에서 생중계 나가 안 된다고 했어. 얼굴 나오면 얘들아 얼굴 나오게 새끼야 싫다. 그 생중계는 안 돼. 그랬더니 정말 말을 안 하고 승부를 내고 있어. 졸업할 때까지 축구가 못되게 난. 그리고 서울서 지금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 플랜가 돼가지고 이런 미친식 연봉을 받아.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재벌가만 지가 플랜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쌤, 캠시가 다 꺼지는 걸 보시죠. 제가 사연스러워 있습니다. 축구 안 들리냐? 있는 것을 맞추고 이거 무슨? 이거 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 편지를 써. 얼마나 아기나 많은 변해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만 읽고 맞추다. 이 아이가 보이니까. 선생님이 시장에서 3년간 생활했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간을 보다는 않습니다. 근데 그 되게 단순히 주식이라는 책 너무 소중한 수만들로 다른 차 있습니다. 가족을 손으로 가버린 거 많이 썼습니다. 하는 분도 짧은 이 사람이 쌤이 당연히 살고 있었어요. 아주 importando debemos expectativamente eu para o céu 아무리 손치를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술을 부어서 아침을 먹고 술을 먹게 학교를 시작하지 빨간 프라이 길을 시내동안 싣고 다니는 주인들은 혹시 사망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가는데 귀찮은 수련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기를 넣지 못하고 수분을 버리고 우리는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빨간 프라이드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로 간 얼굴 멈춘다. 모두 저는 보기 지금 아이가 선생님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새가 사람을 지서 건강했습니다. 선생님은 감사함을 입었고 한강으로 왔으니 여러분 한강으로서의 도움을 한강에서 절규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선생님 딸 감기에 돌봐주고 절단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쌍방울에 양말을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표현. 아이들 글자가 돌아오는 뜻을 불꽃에서 찾고 있습니다. 글자가 이게 애원했던 영화 같은 작품이고요. 선생님 박수가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불꽃 잡고 온다고 모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세월의 10배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빈철이 선비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10년을 하고 먼 스승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하고 우리 밝고 흥을 느끼고 너들한 나무 언제든지 서울이는 꿈을 잡고 아이들 국가는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707명의 아이들이 당신의 모습을 한다고 하는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나는 수집 아저씨를 전락한다고 하셨죠. 선생님이 고집쟁이입니다. 어쩔 때는 그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는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원 통장에 항상 마이너스를 하고 사오던 그날의 우리를 기억합니다. 속없는 남편 때문에 어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사모님께서 소풍 간 날 고기 굽기다 1,000원짜리 매천 나눠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 같으십니다.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산 쓰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선생님과 싸우고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고통 많이 했네요. 담비니까 아빠 믿지 말라. 사모님 지갑에 돈 치는 거 빌린 거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거들떠는 저녁 먹을 때 한집으로 가서 벌금 고수망하듯 더운 여름날 깔고 누워서 마음씩 보려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선생님 정년을 하고 대학을 없이나 들었습니다. 누군이 저가를 만들어서 우리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연설을 참담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빈 통장 때문에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죠. 꿈이 무엇이냐고 죽어서 묘비의 복수형은 한평생 이탈해서 아이들 위해 살아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는 꽃상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빠의 꽃처럼 친구였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잘 사셨습니다. 오늘 건강 잘 지내셔서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분이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살아가고 중고학교 5학년 때 얼굴에 주사에 밝힌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그 분노 그 슬픔 중학교 고등학교를 끌어못하면서 지겨서 거짓 소리 대학교 때 다닐 때 만났던 그 선생님과 있던 거 그리고 순서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 이들이 이제 소리 1, 2, 3, 4, 5로 영화로 나오고 영화 내용이 저희랑 찬스가 아니라 이상한 선생과 이상한 아이들이 만나라. 그래서 선생이 선생다워지고 아이들이 아이다워지고 그런 영화를 보였고 저도 그걸 봅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왜 있을까? 미숙한 인간 청년이고 사춘기를 겪거든요.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부모님이 낳은 다음에 부모님 온전히 살았을까요? 그것도 속을 쓰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나라에서 힘없고 힘뿐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정말 싸움 없이 비전을 키워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세상에 애에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사 선생님 생각은 그리고 감히 저에게 부산일상을 오늘 봤습니다. 사면은 저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특별한 가슴과 함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사라지고 나는 그런 어른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다 벗어버리고
이 부끄러운 거 사이가 어려워버리고 인정해버리고 좀 솔직해지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 말 연민하고 불쌍하고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모르지만 그런 세상이 어디가 교통편을 안 주더라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졌어. 남을 투자하지 말고 나부터 온전히 나부터 너 정말 너한테 부끄러운 안 부끄럽다 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을 싶어서 아내가 공연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인생을 이렇게 더 심한 거가 걸렸는데 아내를 안 뒀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 미팅하다는 사람이 저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 나오면 일단 아내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가끔은 저렇게 살아온 걸 후회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후회 안 했어? 후회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힘들지. 왜냐하면 퇴직금 받아서 1억 4천인가 받았는데 1억 4천을 갖고도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 선택시고 하는 근데 선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 봐야 선생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보고 다른 생각하지 않아 싶으면 그 단계를 가면 돼. 근데 선생이나 자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까 정말 교회에서 잘 풀 수 있도록 영원히도 수련하기 아이가 이 마트에서 완전히 변하는 거기에 작년에 들어가서 해주마. 종교 나온 석수도 나이를 안 먹어야 돼. 그런 시스템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리아를 바라고 보니까 옛날 선생님들 부모님한테 대기도 받고 아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요 한 늦게라도 아이를 품고 앉아서 남편에서 키웠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벌써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꿈이 있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노래하기 학원 옆에서 너무 넓이 가지고 불쌍하게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학교 우리 주지 말고 정말 좋아서 그냥 박수 치는 그런 세상을 좀 모든 만들어 줬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런데 막 가수라면 어떻게 하냐고 솔직해야 된다고 수다는 건 뭔가 다 필요 없어요. 솔직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새끼를 위한 길이가 없고 거기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하는 거 이거 힘들게 어린이들이 아니라 내 새끼들한테 물려준 이 나라를 어떻게 그리고 나는 하기 싫거든요. 그건 너가 유통 가치가 없겠구나. 순수한 생각이 드는 모르지만 전 받고 나서 우리 불쌍한 애들이 그 애들 꼭 그만둔 애들이 우리 잘 크는 세상이 됐어. 두 번째 다 마스터하셨어. 다 보면 성가에 애기가라고 하고 이 양쪽 선생님만 했는데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연습을 애기 받고 있나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자녀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가진 자체가 공급이 없어서 곧 죽고 살게 됐어. 그랬을 때 주머니 생각 안 하고 가서 옷이 없어서 옷을 벗을 수 있을 때 얘기했다라고 하셨더라. 그건 뭐가 그럼 가면이라고 했어. 또 옷 없이 살잖아. 애 하나 그럽니다. 혹시나 옷을 좀 수많은 걸 쓸 수 없어. 우리가 좋다고 나 멋있고 보니까 가끔 정말 중요한 것을 나한테 맞춘 거가 없을 때 그러면 살살 된다 했나 하나만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시간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링크에 있으면 링크 받고 이 책은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이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저작 거라면 10% 비신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